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바로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15번째 시간. 자, 여러분, 표지 안쪽에 있는 차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4가지 챕터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논술 왜 하지? 여러분 왜 한다고 했어요? 네, 행복해지기 위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행복한 세상,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논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논술을 맹자쌤은 우리 몸으로 어떻게 배운다? 쉽게 배우고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쌤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논술 쓸 준비, 서론을 위한 준비, 본론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어떤 것들 보거나 듣거나 혹은 무의식 중에서도 생각이란 걸 해요. 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봤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서 서론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논술의 서론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실제 써보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을 위한 준비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의견과 까닭이 있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의견과 까닭을 한번 구별해봤고 내 생각에 알맞은 근거를 마련해봤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알맞은 근거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하는 활동을 또 논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논술을 쓸 준비를 우리는 다 마쳤고요. 이제 드디어 도전 바디맵, 이 논술쟁이 바디맵을 통해서 논술쟁이 얼굴인 페이스맵을 통해서 서론을 완성해보고 논술쟁이 몸통인 트렁크맵을 통해서 본론을, 그 다음에 다리를 통해서 결론을 한번 써보면서 바디맵으로 논술을 완성해보는 활동 지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디맵 실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논술을 쓸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15번째 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실제입니다. 화이팅! 자, 오늘 공부는 여러분 논술 노트 37쪽입니다. 37쪽. 자, 서론을 위한 페이스맵 도전하기. 자, 여기에 어떤 글이 한 편 나와 있네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전을 하고 서론을 완성하는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전은 아름다운 거예요. 자, 2011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딱 꺼놓고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62%나 된대요.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피해를 당할까봐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래요, 두렵기도 해요. 또 내 일이 아니야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 방법을 모르고 또 개입을 해도 내가 그 폭력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그 이유래요. 그래서 62% 엄청난 사람들이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답니다. 맹자쌤도 처음 알았어요. 자, 미국에서 또 연구를 했나 봐요. 왕따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지진 발생 시 경찰이나 소방관이 겪는 충격과 경찰, 소방관, 어른이 어떤 충격을 받아요? 지진 발생할 때 여러분 직접 못 봤죠.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봤죠. 막 땅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을이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을 보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겪는 충격과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엄청난 그 충격이잖아요. 지진 발생 그 장면을 보는 엄청난 충격. 그것도 어린아이가 겪는 게 아니라 용감한 경찰이나 소방관이 겪는 충격과 비슷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학교 폭력, 왕따 폭력을 목격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엄청나구나. 여러분 받아본 적 여러분 목격한 적 있어요? 맹자쌤은 없어요. 뉴스에서나 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를 위한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신고자에 대한 상담, 이 사람이 받은 스트레스, 충격에 대한 상담이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보복이 두렵고 관심도 없고 신고 방법도 모르고 내가 개입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엄청난 충격인데 직접 목격한 사람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인데 그 충격을 감내하면서 보복도 두려운데 신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맹자쌤이 생각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너무 무섭잖아요. 충격. 이 정도의 충격이라는데 너무 무섭고 잠을 못 잘 정도이고 꿈속에서 나타날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보복할 것 같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함께 살아가죠. 혼자 살아갈 순 없어요. 이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요. 잘못된 행동인 거는 맞아요. 그쵸? 그러나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예. 쉽지 않다.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네, 잘못된 행동이긴 해요.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죠. 충격도 장난 아니래요. 보복도 두려워요. 사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모르지만 너무 과한 장면을 봤다면 아마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밤잠 못 잘 정도로 충격스럽고 두려운데 어떻게 신고할까요? 그렇죠. 잘못된 행동이긴 알지만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도 못 본 척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네, 잘못된 행동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글쓰리는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의 정도를 알게 된다면 나는 뭐예요? 본 사람이니까 나는 목격자죠. 나는 지금 목격자예요. 목격자.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어요.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피해자라고 하죠. 자,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하는 사람. 가해자라고 해요. 가해자. 가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자, 이거 내가 봤어요. 그럼 난 뭐예요? 난 목격자예요. 목격자. 자, 보는 게 무섭죠. 무서워요.
만약에 막 때리고 무섭게 한다면 정말 무서움을 느껴요. 그러나 피해자는 더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나도 무섭고 두려워요. 상대방이 날 볼까봐, 나를 똑같이 어떻게 할까봐. 자, 그러나 여기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의 정도를 알게 된다면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누가? 피해자가 더 고통스럽죠.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의 정도를 알게 된다면 신고를 통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내가 무섭고 두렵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자? 신고를 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목격자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 목격자가 겪게 되는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법도 미리 알면 모르고 지나가다가 보고 밤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목격자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이렇게 관리해야 돼. 라는 걸 미리 알면 목격 이후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쵸? 모르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게 좋겠죠. 자, 글쓴이의 생각에 대하여 이 글을 쓴 사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상일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자, 이 글쓴이의 생각에 대하여 친구들과 논술 친구 누구예요? 여러분의 논술 친구는 맹자쌤이죠? 맹자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자, 글쓴이가 본 것은 뭐예요? 자, 실태조사서에서 글을 통해서 봤죠.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대한 걸 알게 되었어요.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게 본 거나 마찬가지죠? 글쓴이가 보게 된 건 뭐예요?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다? 62%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보복 당할까봐 두려워서 관심이 없거나 신고 방법을 몰라서 개입을 해도 소용없다고 느껴서 신고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 중에는 62%는 중에는 무서워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또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 또는 내가 뭐 개입한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해서 62%에 되는 사람들이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연구진 결과에 의하면 목격자의 충격,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그랬죠. 엄청나다. 뭐에 비유했어요? 자, 지진 발생. 여러분 지진 알죠? 땅이 쭉 갈라지면서 길이 쭉 갈라지면서 지나가던 도로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면은 지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은 땅이 쭉 갈라지면서 차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길 가던 사람이 또는 만약에 주택가라면 건물이 무너지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끼는 충격, 그것도 누가 보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느끼는 충격과 비슷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목격자의 충격과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엄청나다. 네. 자, 글쓴이가 알게 된 건 이거예요. 학교폭력
장면 목격과 관련된 나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때요? 나의 주변 사람들은. 선생님도 목격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해자랑 만약에 내가 본 거를 가해자가 안다면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신고한다고 해도 그래서 신고를 잘 못할 것 같고 또 내가 가벼운 거라서 신고한다고 해도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또 내가 신고한다고 달라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나 선생님 생각이나 비슷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학교폭력 장면 목격에 대하여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글쓴이의 생각이 뭐였어요? 아까 보니까 네, 일단 이런 문제를 제기하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대로 써보고 볼게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니까 글씨 좀 잘 써볼까요? 문자쌤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까 너무 못 쓰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죠. 그래서 글쓴이는 뭐라고 주장해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요 밑에 있네. 글쓴이의 주장은 뭔가요? 자, 요거는 글쓴이의 생각이고 요거는 어때요? 자,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생각을 좀 이렇게 주장하고 분리를 시킨다면 요게 주장이 되겠죠. 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무엇을? 자, 무엇을?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고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그림처럼 이렇게 쓴 글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언어로 조금 풀어서 쓰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너무 지루할까봐 간단하게 메모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잘 정리하세요. 스톱 버튼 누르고요. 38쪽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밑에 보면 페이스맵 그림으로 이해하기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페이스맵을 만드는 거죠. 얼굴에는 어떤 감각기관이 있어요? 예, 보는 두 눈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킁킁 피자 냄새인지 라면 냄새인지 맡고 판단하는 코가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입도 있죠. 자, 일단 한번 우리 옛날 배운 내용을 기억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문제 상황은 이렇게 눈과 뭘로? 네, 귀로 파악해요. 보고 들으면서 파악을 합니다. 자, 직접 볼 수도 있고
있고 좀처럼 글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TV나 신문,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또 읽어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들은 걸 바탕으로 뭘 만들 수 있어요?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눈으로 두 귀로 보고 들으면 킁킁 코가 판단하죠. 피자 냄새, 스파게티 냄새. 자,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 눈치를 챘을 때 냄새가 난다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는 코를 이용해서 이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심각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제기해야 되죠. 왜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자,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여 문제와 문제 제기의 이유를 밝힙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 안에 답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답을 말해야 되죠. 바로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 귀, 코가 전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에 대한 페이스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입장 나왔어요. 어떻게 주장할 거니? 자, 서론에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주장을 한다면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니에요. 자, 입을 통해 내가 정한 주장을 어떤 내용으로 펼쳐나갈지 내 입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해. 그럼 누군가가 why, 그러면 why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다 이해를 시켰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럼 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ow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거야. 그걸 통해서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논증할 거야 라고 이제 내 입장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으로 쭉 뚜루루 내려면 어디로 가요? 페이스맵에서 트렁크 맵으로 가게 되죠. 자, 본론을 안내해줘야죠. 트렁크 맵. 본론 안내해줘야 되겠어요. 목을 통해 입이 말한 내용이 본론에서 어떤 순서로 논술되는지 간단하게 안내합니다. 방법을 먼저 얘기할 것인지 이유를 먼저 얘기할 것인지 이렇게 문장으로 한 줄 문장으로 서론하고 본론하고 연결하는 문장을 하나 써주면 좋은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하고 요건 좀 이렇게 너는 조금 나중에 배워줄게. 요건 좀 나중에 하고 이제 요렇게만 가지고 우리 한번 페이스맵에 서론을 위해서 일단 맵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페이스맵에 나타내어 보세요. 왜 페이스맵에 나타내어 보라고 했나요? 네, 우리는 논술의 서론을 쓰는 거죠. 논술의 서론을 쓰기 위해서 페이스맵에 나타내라 그랬어요. 자,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제가 뭐예요? 뭐예요? 학교폭력, 그쵸?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목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하지 말아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라는 친구 있을 거고 신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자, 글쓴이는 뭐라 그랬어요?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가는 사회 혹은 세상에서 무섭다고 신고 안 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일까요? 불행한 세상일까요? 예. 신고해야지만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학교폭력이 줄어들 테니까요.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불행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신고 안 해?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해자들이 해봤더니 아무도 자기를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가해자가 폭력을 점점 많이 하겠죠. 점점 많이 해주고 또 폭력 정도도 점점 심해지겠죠. 그러다면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요. 피해자 수도. 그 다음에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피해자,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 행복의 걸림돌이에요. 행복의 걸림돌, 학교폭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피해를 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면을 목격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네, 당연히 신고해야겠죠. 맹자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생각을 한번 페이스맵에, 내 생각을 페이스맵에 나타내어 보세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내 생각을 뜯고, 자, 맹자쌤의 생각이에요. 먼저 맹자쌤이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까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요 텍스트. 그 다음에 그동안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보고 들은 것도 많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주제는 뭐예요? 학교폭력 목격이에요. 학교폭력 목격. 요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았니? 일단 학교폭력 목격을 하면, 목격을 하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62%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글을 통해서 목격자의 그 스트레스, 충격이 엄청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 비유했어요? 자, 지진 발생할 때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찰관, 소방관이 느끼는 충격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와 충격이래요. 자,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고하기를 꺼려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대요.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대요. 자,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코로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심각하죠? 네, 맹자쌤은 심각해요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심각해. 자, 우리가 함께 심각한 게 두 가지예요. 일단 목격하고도 안 하는 사람이 62%라는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날 것 같거든요. 피해자가 점점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불행해질 것 같거든요. 당연히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죠.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학교 폭력을 보고도, 학교 폭력 장면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자, 이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다, 신고하지 않는 것,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하고 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목격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이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심각하다, 대책을 빨리 세워라,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폭력 목격이니까 목격에다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그럼 어쩌라고, 그쵸, 내 생각을 말해야죠.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고 강하게 말할게요.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네. 자, 논술의 서론에서는, 여러분, 우리 지금 페이스맵 왜 한다고요? 서론을 쓰기 위해서 해요. 자, 논술 서론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네, 어떤 문제 상황을 보여줘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자, 그 문제 상황에서 심각해 라고 생각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제기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야?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은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주장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바로 논술의 서론에 들어갈 내용이라 그랬어요. 다시 페이스맵으로 보면, 자, 페이스맵으로 보면, 자, 문제 상황. 눈과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으니까 심각해요. 함께 살아가는 사이인데 서로 못 본 척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당할 수도 있고, 내 동생이 당할 수도 있고, 우리 형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요. 함께 살아가는 사이에서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하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주장을 위해 어떤 내용을 말하겠니? 라고 나왔어요. 자, 주장을 위해서. 자, 요렇게 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서론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겠죠. 본론으로 가면 주장해서 왜 신고해야 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우리가 알맞은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신고하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본론이죠. 그래서 그 주장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겠니? 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그쵸? why 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맞은 근거를 들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본론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방향을 세우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어질 본론에서 내용 순서는 어떻게 구성할 거니? 자,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할 거니? 이유를 먼저 얘기할 거니? 그러면 먼저 1번, 먼저 나는 이유를 얘기할 거야. 그리고 방법을 얘기할 거야. 근데 알을 거야. 그럼 여러분은 아마 여기 본론에 가서는 이유도 한 3가지는 들어야 되겠죠? 방법도 한 3가지는 들어야 되겠어. 신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격이 엄청나다 그랬죠.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용기를 내는 방법도 그쵸? 신고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를 내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목격하면 신고해야 해 하는 이유는 일단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 또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피해자 입장.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만들어 노력해야 되는 거고 피해자 입장 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헤아려 줘야 되고 또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때 다 알맞은 근거를 갖고 와야 되겠죠. 자, 근거를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림은 그려놓지만 여기에서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요만큼만 가지고 서론을 완성하면 된답니다. 요만큼만 가지고 서론을 완성하고 요거는 본론 안내예요. 본론 안내. 요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일단 요렇게 페이스맵에 정리할 내용을 한번 여러분 언어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페이스맵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의 서론을 완성하여 보세요. 페이스맵 말주머니를 바탕으로 논술의 서론을 완성하여 보세요 했어요. 페이스맵의 말주머니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논술의 서론을 완성할 텐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민저쌤이 정리를 해볼게요. 논술의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삐뚤었다 다시 붙일게요. 자, 논술의 서론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일단 문제 상황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3가지가 서론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써봅시다. 자, 요거는 여기다 붙여 놓을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뭔가 이상하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상황부터 한번 써볼게요. 문제 상황은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서 파악을 했어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하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제 상황은 여러분이 페이스맵에 우리가 아까 내 생각을 페이스맵에 나타내봤죠. 여기에다 한번 해볼게요. 문제 상황은 일단 목격자의 62%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격자가 받는 그 충격과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라고 이제 선생님은 문제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상황,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문제 상황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고민하고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걸 한 장 앞으로 볼게요. 이렇게 근거가 되는 것들을 내세워야지만 사람들이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아니면 친구가 야 학교폭력 장면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62%대 설마 아니겠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렇죠. 201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미국 연구진에 의하면 이런 근거도 문제 상황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도 선생님 말을 혹시나 누가 안 믿을까봐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201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야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2011년,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한 9년 전이네.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어요. 201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 폭력 장면을 어떻게 하고도 보고도 목격이죠.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몇 프로나 된다 그랬어요? 62% 된다 했어요. 경우가 62%나 된다. 학교 폭력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네? 아니라고 한다. 왜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미국 연구진에 의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 충격이 장난 아니라 그랬죠? 연구진에 의하면 목격한 학생들의 충격은 엄청 씩씩한 군인 아니지. 경찰, 소방관, 뭘 봤을 때? 그쵸. 지진 발생 시 경찰이나 소방관이 겪는 그것과 충격이죠.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자, 그것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현 상황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준다, 안 해준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를 위한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 자, 이런 문제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 상황. 하지만 이런 문제 상황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심각하지 않아요? 네, 심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데 서로 못 본 척하면 이런 문제가 점점 많아져서 불행한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장면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주장하고 싶어? 네, 주장하고 싶어요. 뭘까요? 네, 학교 폭력 장면을 보면 반드시 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보는 게 목격이죠.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맹자쌤은 페이스맵을 가지고 페이스맵에다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논술의 서론을 완성해 봤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논술의 서론은 어떤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이게 심각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서론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본론은, 이어지는 본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가 반드시 신고해야 해.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 하면 누군가가 왜? 라고 묻겠죠. 그러면 이유를 한 3가지 알맞은 근거를 들어야 되겠죠. 자, 근거 1, 근거 2, 근거 3 논증하는 거 배웠죠? 이렇게 근거를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상대방이 설득을 하게 되면 방법을 물어보잖아요. 왜?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방법을 물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해 하고 또 방법을 3가지 얘기하죠. 이때도 알맞은 근거 1, 2, 3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논증이다. 자, 아직 논증되지 않은 주장이 서론에 나온다면 본론은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증명하는 거다. 그게 바로 본론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정리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이건 맹자 선생님이 쓴 거예요. 맹자 선생님 생각한 문제 상황과 맹자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맹자 선생님이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상황,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제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장을 쓰면 더 좋아요. 그런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맹자쌤 하는 친구는 맹자쌤 생각과 똑같이 한번 이렇게 뺏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